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DOBS 하마만 소리 방송 앵커 최영숙입니다. 여러분 추운데 어떻게 계세요? 네, 지금 저는 전라북도 전주에 도착해서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그리고 제 뒤에 보이시나요? 정말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일꾼 정운천 국회의원입니다. 현역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여러분 32년 만에 당선시켜준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이죠. 그리고 민주당과 쌍발통의 협치를 성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예산을 많이 따오는 분이 바로 정운천 국회의원입니다. 그래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전북 발전을 위해서 전주의 발전을 위해서 가장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민심도 잘 살펴야 되지만은 그래도 예산을 많이 따와야 지역 발전을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정운천 국회의원의 마지막, 여기 보면은 의정 보고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면은 7시 오늘 밤부터 시작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곳에 참석해 있습니다. 네, 한번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 너무나 많이 오셨어요. 네, 여러분들 함께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정운천 의원이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 하는 의정보고회에 이렇게 많은 우리 전북의 정말 우리 국민들이 함께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께 방송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의정보고회 현장에는요 열기가 뜨겁습니다. 아니요, 뜨겁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의자가 부족해서 중간에 의자를 더 깔았어요. 깔았고요. 지금 우리 정운천 국회의원님 지금 이곳에 도착해 계십니다. 도착해 계시고요. 장내는 많은 분들이 아주 뜨거운 열기로다가 가득 자리를 다 메웠습니다. 메웠고 오늘 몸도 안 좋으시네. 아니 지금 몸 안 좋다면서요? 몸 안 좋다 그랬잖아요. 죽어도 온다. 지금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이야, 대단하네요. 네. 네. 도저히 못 견딜 것 같은데. 목이 갔는데 아이 그래도 말은 해도 돼 이제. 대단합니다. 네? 최고요? 이분 스피치가 시키라고. 예. 네. 이따가 하셔야 되니까 목 아끼시고 제가 열심히 의정 보고에 한번 지구촌에 한번 확산시킬게요. 그래요. 지금 장례는 제가 보면서 이렇게 뜨거운 열기로다가 정운천 국회의원님의 의정 보고회를 이렇게 많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대한민국의 전라북도가 이렇게 바뀌고 있구나 하는 것을 오늘 와서 참 뜻깊고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운천 의원님의 의정활동 영상을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운천 국회의원입니다. 의정보고회고요. 마지막 의정보고회인데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 뒤에 계신 분들 여기 자리가 좀 남아 있으니까 이거 와서 앉으십시오. 자리를 저 뒤에 몸도 지금 감기 기운이 있어서 많이 아픈데 오늘 마지막 또 의정 보고회 그랬는데 서울에서 오늘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방송이 나가는 것은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현장의 모습들입니다. 아주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셨거든요. 이게 바로 전라북도가 변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어저께 몸살이 나가지고 목소리가 좀 탁하게 들리더라도 좀 용서하십시오. 지금까지 지금 20번 오늘 이제 마감하는 날이라서 정말 많은 이렇게 추위에도 불구하고 정말 한 400명 이상 오신 것 같은데 정말 감사합니다. 10여 년 동안 이렇게 외롭게 정말 어떻게 보자면 어려운 이 벌판에서 10년 동안 오로지 하나의 신념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함께 해주시는 오늘 행동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에너지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마무리하는 그 오늘 우리 사회자가 시간이 없다고 소개를 못했는데 제가 소개를 좀 드릴 테니까 좀 박수를 한번 쳐주십시오. 오늘 그 전주대학교 박진배 총장님이 오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총장님. 차기 전북대학교 총장님으로 당선되신 양호봉 총장님 어디 계세요? 예. 보호단체의 김규만 회장님 오셨어요? 네, 박수합니다. 전북 버스에게 회장님은 김진태 회장님, 예, 우리 전서남대 총장인 김경환 총장님도 오셨습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외부 쪽에 우리 전국 산지 유통인 연합회 회장님 최병선 회장님 오셨습니다. 국제 기후재단 이사장님 장대식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또 태권도 또 김운용위원회 회장님이신 최재춘 회장님이 오늘 태권도 여러분들을 모시고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저 처음부터 이거 한번 하죠. 오늘 1시간 정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기왕에 오셨으니까 잡음 없이 이 얘기를 정말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렇게 16년에 32년 만에 당선된 그 노래가 저 한국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연말이 됐고 신년 새해가 되니까 여러분 하고 싶은 일, 내년에 하고 싶은 일을 이 의지에 담아서 제 노래하고 같이 한번 해보시죠. 아마 여기 아시는 분이 많을 텐데 제가 된다송을 하고 함께 하고 하겠습니다. 네, 된다송. 네, 된다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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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꼭 된다. 아주 쉬워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된다. 꼭 된다. 이렇게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자기 마음의 의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자기가 끝까지 그런 의지를 갖고 가면 세상이 열리고 중도에 포기하면 망하는 거고, 저보고 이제 정말 오뚜기 인생이라고도 하고, 외나무줄을 이렇게 옛날에 그 장인 막 타고 다니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오뚜기라고 그러는데, 아마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온 거는 그러한 신념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60년, 70년 살다 보면 그 완전한 족적들이 있는데, 요즘 저는 사실 이렇게 제 입력돼 있는 어떤 결과조사 보고 하면 저는 사실 뭐 범법으로 있는 음주사고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올곧게. 근데 제 상대들을 보면 막 범법을 저질러서 감옥도 가고.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해가면서 같이 한번 해보는데, 제가 태어난 곳이 좀 특별해요. 우리 전라북도에 아마 500년 역사에 그런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기 어려울 거예요. 앞으로 이제 역사가 평가를 하겠는데, 그 식민지 시대에 그 문화 창달을 위해서 동아일보를 만들고, 교육 창달을 위해서 고려대학교를 만들고, 또 이 산업화를 위해서 경성광직 회사를 만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대한민국 이승만 박사가 미국에서 가방 하나 들고 왔는데 한민당을 창당해서 이승만 박사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자기는 부통령으로 만드신 그분이 우리 전라북도의 고창의 인천 김성수 부통령입니다. 어떻게 공교롭게도 제가 그 방에서, 그 골방에서 태어납니다. 그 얘기만 하고 1시간 더 걸리는데 어쨌든 그 집안하고 저희 집안이 사돈관계에서 이 김성수 부통령이 떠나면서 우리 아버지한테 그 집을 맡겨가지고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57살에 저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형님하고 10살 차이도 넘는데 그냥 나올 똥 말똥 하다가 나온 것 같아요. 네?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6, 7살 때 아버지가 이제 저를 세뇌를 시켰는데 어떻게 세뇌를 시켰냐? 너는 부통령 방에서 태어났느니라. 너는 큰 인물이 될 사람이니라. 너는 아버지 할아버지 때 그 가문을 이어받을 사람이니라. 계속 그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75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있는 좀 재산 있는 거 우리 형님들이 저보다 10살이 더 먹었으니까 다 팔아서 없애고 고등학교 2학년 되니까 어머니가 빚쟁이에 시달려서 마구간에서 사줄 정도로 그 집안이 폭삭 망해버렸습니다. 만약에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 우리 아버지 유언이 없었더라면 저는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어디 방직공장이나 가서 했을 텐데 야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큰 인물이 될 거라고 했는데 왜 집안이 이러지? 나는 큰 인물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그 당시에 나는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해서 친구 집에 기숙하고 어렵게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나는 인천 김성수 부통령을 닮아가야 되니까 그분이 학교 만든 학교를 꼭 가야 된다 해가지고 고려대학교에 재수 3수까지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대학에 들어가놓고 보니까 등록금이 있어야죠. 그래서 장학금 받지 않고 제가 직접 돈을 벌겠다 해서 한 달 반 동안에 약장사를 해가지고 보약장사 그래가지고 등록을 합니다. 대학 4년 동안에 단 한 푼도 저희 집안에 도움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했습니다. 나는 부자가 되고 나는 예를 들어 큰 인물이 될 거야. 누구 앞에서도 내 마음을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렵게 고학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 제가 농업경제학과를 해서 한국감정원에 이제 들어가겠다고 해서 땅값 감정을 하면 돈을 벌 수 있겠다 해갖고 합격까지 했는데 대학 4년 만에 5.18 여러분들 알다시피 5.18이 터집니다. 친구들이 감옥에 다 들어갔어요. 저하고 같이 놀던. 저는 감옥에 들어갈 만큼 그 데모할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친구들한테 미안하고 또 아프고 그래서 이제 참 막막하죠. 그때 생각한 게 또 제 멘토인 인천 김성수 부통령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인간 인생이 발전하는 길에 최고 첨단을 가든지 아니면 최고 낙후된 곳을 가라. 그래서 제가 첨단을 하려면 법대 상대 머리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내 머리 갖고는 안 되겠다 해갖고 제일 까꿀로 제일 낙후된 곳이 어디냐? 그랬더니 전라남도 해남 땅끝에 내려가서 길게는 안 하겠습니다. 천막 짓고 5년 7,000평의 농장을 인천 고산 윤선도 중손한테 빌려가지고 20년 계약을 해서 1984년부터 2004년까지 20년을 농업 하나로 거기서 삽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랬죠. 인류대학 나온 놈이 뭘 거기서 해남 땅까지 가서 그렇게 하고 있냐고 비아냥도 많이 당했는데 저는 나름대로 신념이 있었어요. 내가 대한민국 농업이 이렇게 망해가는데 앞으로
전 세계가 하나가 되고 산업화가 될 거다. 그때 대비해서 나는 준비해야 된다. 해갖고 20년 동안에 외국에 다니고 또 뭐 저의 경제국가인 미국, 뭐 뉴질랜드, 뭐 덴마크, 네덜란드, 뭐 프랑스까지 싹 돌면서 20년간을 해남에서 딱 품목으로는 양다래라고 있죠. 참다래, 키위 산업이 지금 2천억 시장 정도 됐는데 그때 키위를 제가 개발을 해가지고 초등학교 교과서 5학년 교과서에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참다래 아저씨. 뭐 이럴 때 박수 한번 안 쳐주시죠. 근데 그렇게 돼서 끝났으면 좋았는데 참다래 아저씨로 이렇게 이제 유명세를 타고 신재식 농업인 회장을 하고 또 했는데 드디어 제가 예상했던 수입 개방이 터져버렸습니다. 1988년도에 뭐가 있었어요? 올림픽이 있었죠. 올림픽 때 100억 불을 흑자를 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그러니까 미국에서 니들 뭐 흑자 냈는데 우리 압력을 줘가지고 농산물 개방해라 하고 압력을 주니까 우리나라에 경쟁력이 없다고 생각한 바나나는 저기 뭐야 제주도에 1,500만 평이나 있습니다. 바나나, 파인애플, 키위 요 세 가지를 개방을 해버렸어요. 근데 키위는 한 10년도 역사가 없는데 키위를 개방을 했는데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뭐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뭐 조직 경쟁 아무것도 없는 이제 막 걸음마 단계에 있는 키위 산업을 개방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앞에 제가 그 농민들을 한 500명을 이렇게 어우러서 하고 있고 이거 하나로 한번 이 우리나라 농업을 완전히 달리 해보자. 이제 농업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소비까지 유통까지 하는 6차 산업으로 키워보자 해가지고 그런 철학으로 준비해 나가는데 개방이 터져서 정부에서 뽑아내라. 이거 경쟁력이 없다. 그때가 제일 첫 번째 제가 고비를 맞습니다. 나이는 36살 때. 90년이죠. 그때 죽음을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냥 나 혼자 서울로 올라가면 되는데 나 혼자는 사는데 거기에서 500명 600명 되는 농민들한테 제가 선전하고 같이 나무 심고 관리하고 열매를 맺고 했는데 그분들을 놓고 어떻게 도망갈 수가 있어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젊은 우리 청년들은 내가 뭐를 해야 되겠다 하면 선조들이 중에 선배들이 뭐 해온 사람 그 사람을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때 제가 딱 잡은 게 또 그 울돌목의 이순신 장군 우리 선조들 아니에요. 그 배 12척 가지고 거기 그 해남에서 300척이나 되는 정확하게는 136척하고 붙어가지고 명량대첩을 하는 그래 나라를 구하는 그때 상황을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르라 해가지고 배 12척 가지고 어마어마한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기왕에 거기서 죽으려다가 기왕에 죽을 바에야 내가 한번 뛰어나보고 죽자. 그래서 해남 국민회관에서 500명을 다 모아놓고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생산만 갖고는 안 됩니다. 이걸 유통까지 판매까지 해서 이 역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외국에 나가보니까 이렇게 하면 될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해보겠습니다. 다 죽게 생겼는데 내가 앞장서서 다 가져가니까 따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무려 한 10년 정도 해서 생산해서 포장, 선별하고 유통, 가공, 수출, 수입까지 포함하는 농업을 6차 산업으로 행동으로 옮겨서 이제 3장 통합경영이라는 농장의 경영, 또 공장의 경영, 그 다음에 매장, 판매장의 경영, 이거를 통합 시스템으로 해서 외국과의 경쟁력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래서 박수 좀 해요.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에 한 번도 없었던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93년도에는 제가 영농조합법인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선키스트처럼 우리 농민들이 혼자 힘이 없으니까 조합을 만들어서 회사 형태로 나가야 된다 해서
입법화를 해가지고 93년도에 입법화해서 저희 한국 첨단의 유통사업단이 첫 번째 그 영농조합법인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영농조합법인이 10,000개가 넘는데 10,000개가 넘는 중에 우리 첨단의 유통사업단이 1등입니다. 1등. 지금도 1등이요. 왜? 생산에서 소비까지 완전 삼장 통합경영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빠져나왔어도 전문 경영을 해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소명을 받으면요 기회가 와요. 노무현 대통령하고 토론회 한번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저를 장관을 시키려고 했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 끝물이라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자기 생각 좀 해보세요. 대통령이 되면 한 분야마다의 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수입 개방에서 이겨낼 수 있는 표본이 정운천이요. 그러니까 저를 장관을 시켜야 되겠어요. 근데 그 얘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간단히 할게요. 저보고 장관 하래요. 그래서 그때 안국동에 있는 그 비서진에서 연락이 왔어요. 장관 하라고. 그래서 아니 대통령도 안 만나보고 내가 어떻게 장관을 하냐. 어? 그랬더니 만나줬어요. 만나줘서 정운천 회장님이 정말 농업의 신화를 창조했는데 그 역사를 장관이 돼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정말 저를 이렇게 크게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농민 출신이 농업만 한 사람이 장관이 되면 그 밑에 있는 차관이야 국장들이 20, 30년 외국에서 박사 따고 와서 자기들 다 잘났다고 생각하는데 저 밑에 있던 사람이 장관이 되면 과연 말을 따라주겠습니까? 장관이 지시하면 밑에서 쫙 돌아가줘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그래 대통령이 그 얘기합니다. 아니 나는 이제 서울시장 해서 청계천 다리도 해결하고 하니까 대통령까지 했는데 아니 회장님은 농업의 신화를 창조했는데 왜 그걸 못한다고 하냐고. 마지막에 제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시면 저한테 만약 저는 대통령한테 충성하고 싶고 이 나라의 농업을 살리고 싶은데 길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해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뭐냐? 그러면 인사권을 저한테 주십시오. 인사권을 저한테 주시면 차관 국장을 제 마음대로 인사를 할 수 있으니까 차관 국장들이 저한테 꼼짝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차관을 누구를 시키려고 벌써 우리 정 회장 준비해왔구만요. 사실 여기까지 오는데 제가 그냥 왔겠습니까? 누구를 시키려네요. 그래서 내가 그때 조금 뒤로 빠져요.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안 시켜줄 것 같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더 궁금하니까 얘기해보래. 네? 그래서 제 고향이 고창도 갔고 고려대학교도 갔고 나이도 갔고 정시도 갔고 원광대학원 석사과정도 갔습니다. 누구냐? 지금 농림산식품부의 기획실장인 정학수 실장입니다. 한번 스크린 해보시면 역량이 있을 겁니다. 정학수 실장은 저를 밀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되면 자기는 차관이 안 되니까 저 경상도에 있는 이상무를 밀었는데 저를 밀든 안 밀든 저는 그 사람이 있으면 제가 진정 우리 농식품 산업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시켜줘 버렸대요. 그래서 아마 500년 역사에 장관, 차관, 판서, 참판이 한 군내에서 된 거는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이때 박수가 나왔어요. 아니 그때는 영남 정권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호남 정권이 아니라 김대중 이때 노무현은 호남 정권이라고 봐야 되는데 영남 정권에서 호남의 장관, 차관을 고창 출신을 받는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렇게 시켜주니까 제가 충성을 다 할 수 있죠. 대통령이 그렇게 신임을 하는데 충성 안 하겠습니까?
그 엄청 한 6개월 동안 제가 있었는데 다 바꿨어요. 농업을 산업으로 바꾸는 건 뭐냐면 농업의 생산은 40조밖에 안 돼. 이 식품으로 이렇게 바뀌면 식품이 110조입니다. 이게 농림수산 식품부를 만드니까 150조로 규모가 커지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농업을 산업으로 이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금을 식품으로, 광물에서 식품으로 해서 된장, 간장, 고추장, 김치, 젓갈을 모아가지고 5대 식품으로 하고 한식 세계화를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식품 산업으로 가야 된다 해서 네 군데로 쪼개진 걸 하나로 모아갖고 익산에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그때 제가 발표합니다. 제가 발표하는데 다 여기서는 프랜카드는 딴 사람이 걸어버려 전부. 네? 정운천이가 했다는 얘기는 아무도 안 나와. 장관하는데 했는데 제가 프랜카드 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 이제 그렇게 농업을 식품 산업으로. 그 다음에 가장 제가 그냥 애달팠던 게 뭐였냐면, 아니 칠레에서 벨기에에서 들어오는 삼겹살이 다 국산으로 둔갑돼요. 소고기가 미국 텍사스에서 한 6개월을 방목하다가 가져가지고 한국에다 수출하면 전부 국산으로 둔갑돼요. 국산으로 둔갑되면 2배, 3배 이익이 생겨요. 그 막 들어와서 전부 둔갑되는 거야. 우리 농민들 피해보고 유통업자는 사기당하고, 아니 우리 시민들은 사기당하고. 이거 바꿔야 된다. 정말 미국의 총포금지법만큼 어려운 법이었습니다. 결국 그것도 광우병이라는 큰 거를 역이용해가지고 원산지 둔갑판매 방지법을 만드는데 얼마나 막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생기든지 결국 보건복지부의 식품위생법으로 못 만들고 우리 농림수산식품부의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내에서 농산물 품질관리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 그거는 그냥 알 거예요. 지금 식당에 가면은 국산이냐 미국산이냐 어디산이 다 나오죠. 다 알고 있죠. 그거를 그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악이에요. 저보고 오뚜기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잘 해나가는데 세상에 하나도 없는 광우병 가지고 난리가 나버렸네. 여러분들 다 근데 광우병으로 미국산 소고기 들어오면 다 죽는다. 구멍이 송송 뚫린다. 다 그게 다죠. 그렇게 됐잖아. 저는 10년 안에 광우병을 없어진다고 했다가 얼마나 욕을 들어먹었는지. 아니 저는 이치를 알거든요. 왜냐하면 광우병은 뭔지 알아요? 지금 얘기할게요. 오늘 한 번도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전부 사자, 호랑이는 육식동물이고 토끼나 예를 들면 말, 소는 초식동물 아니에요. 그러면 초식을 먹이라고 창자가 8m고 여기는 그 호랑이, 사자는 창자가 4m, 5m밖에 안 돼요. 빨리 빼야 돼. 아니 그런데 소, 돼지 먹는 데다가 사자는 호랑이가 먹는 걸 막 다 먹였어. 육골분 사료를 막 크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소가 미친병이 걸려본 거야. 딱 그 육골분 동물성 사료를 금지하니까 확 영국에서 줄어들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완전히 이게 이제 그것만 구분하면 광우병은 없어져. 저 당시에 4만 명 나오던 광우병이 4만 마리. 제 당시에 160마리밖에 안 나왔어요. 미국에는 한 명도 없고. 그런데 20년 전 영국에서 난리 난 그거를 그냥 MBC에서 막 틀어버리네. 미국에서 그냥 아리사 빈슨 대학생이 죽어가는데 그거를 또 광우병으로 돌려서 나라를 그냥 미친병 만들어 본 거야.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거 사라진다 했는데도 그때 제 말을 깊이 있게 듣는 국민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책임을, 지금도 이태원 참사 때문에 책임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갖고 논란이 됐는데,
우리 이상민 장관도 이기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하고 책임자 소재 분명히 하고 철저하게 사후관리 시스템 만들어라. 제대로 만들면 역사가 알려준다. 그러면 나같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 그랬더니 뚝 잘라가고 국회의원 될 수 있다고 뭐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장관을 그만둡니다. 여러분이 지금 관심 있는 그럼 어째 전라북도에 정운천이가 왔냐? 저 정치할 생각이 없었어요. 굳이 제가 농업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통령 밑에 지금 부산시장이 박형준 정무수석이 장관 그만두고 1년 만에 저를 좀 보재요. 그래서 만났더니 대통령께서 전라북도지사로 꼭 출마했으면 좋겠다. 아니 제가 광우병으로 이만큼 고생했으면 좀 놔두라 하십시오. 아직 안 합니다. 거기 가서 뻔히 떨어질 거 내가 거기서 왜 합니까? 뭐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한 달 정도 있으니까 대통령이 직접 청와대로 불러요. 그걸 갔지. 왜 몇 시에 부르냐면 6시에 저녁 6시에 저를 불러. 6시에 갔더니 오늘 저녁이나 같이 하자. 그래갖고 안 가. 그 뒤에서 한 100m 떨어 안 가 있어요. 아무도 모르게 밥을. 거기 가갖고는 이제 밥 먹고 그 양주 한 잔씩 먹이면서 거기서 대통령이 주시니까 술을 홀짝홀짝 다 먹어버렸네? 아니, 취해버렸어요. 취해버렸는데, 대통령이 취하고 난데, 야, 정 장관. 내가 말이야, 전라북도를 살려주고 싶고, 힘이 돼주고 싶은데, 내가 전라북도에 서운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이거 뭔데요? 세상에 내가 대통령 되자마자 새만금을 그렇게 키워주려고 해서, 농지로 70% 돼 있는 거를 산업도관지로 70% 바꿔버리고 또 물막이 공사 다 하고 20조 계획을 세웠는데 그때 보궐선거를 했는데 하나도 안 올라간다 이거예요. 또 8%더라 이거예요. 아니 왜 그러냐. 또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니 4대강 산업을 전남의 박준영 지사는 오케이 해갖고 영산강을 지금 4대강을 하는데 전라북도는 4대강도 없는데 왜 반대 결의안을 도의회에서 청와대에 보내냐. 우리 전라북도 그 수준밖에 안 돼요. 그냥 우리 도민들한테 한풀이만 시키는 거예요. 아니 4대강도 없는데 청와대에다가 반대 결의안을 보내는 그런 지혜롭지 못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대통령이 섭하다 이거예요. 섭하다. 그러니까 네가 내려가서 너가 많이 내려가면 네 열정으로 그걸 바꿀 수 있으니 내려가라. 그래야 내가 전라북도를 돕겠다. 술 진탕 먹는 놈이 사람을 키워놓고는 얘기했는데 내가 지금도 그래. 그때가 참 참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제가 그냥 또 나 지금까지 알았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내려가겠습니다. 이게 이래버렸네. 이래가지고 제가 내려온 거예요, 여기를. 내려가서 한 바퀴 모래내 시장을 다 돌아보니까, 참, 정말. 한나라당 이제 여기 도당위원장 명함을 갖고 이렇게 주면, 한나라당이요. 한나라당. 경기를 느껴요, 모래내 시장 아줌마들이. 그러니까 민주당만 갖고 있는데 한나라당 한 거냐 이렇게. 제가 아찔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냐. 대통령한테 내려간다고 약속을 했고 20%를 받아라 이거야. 지금 8%. 와서 내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그래도 광우병 때 그 난리난 인물인데 4%밖에 안 나와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우리 집사람이 공무원인데 그때 경기 오고 공무원 선생님을 했습니다. 앞으로 정년퇴직하려면 12년인가 남았는데 집사람한테 그랬죠. 전라북도가 내려가 보니까 신봉사 눈을 띄우기 위해서 심청이가 인당수에 몸을 바친 거 그 생각이 나더라. 당신이 심청이가 좀 돼주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대요.
내 목자를 수는 없고 네 공직을 사표를 내면 우리 도민들이 인정할 거다. 저놈아 내려봐야 떨어지려면 괜히 지 운명이나 앞으로 미래를 지금 혼자 그래 내려온 거 아니냐 해갖고 표 죽었냐. 내가 희생을 각오하고 왔다 해야 표 좀 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마누라 일주일 만에 사표 냈어요. 사표 내고 내려왔어요. 아니 세상에 사표 내고 내려서 이제 2월 20일 날 선거 한 이제 2주일 남겨놨는데 그렇게 죽어라 했는데 그때도 9%밖에 안 나와. 10%가 안 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내가 20% 얻어야 전라북도를 살릴 텐데 어떻게 할까? 네? 그래가지고 앞으로 딱 기회가 3번밖에 안 남았어. 뭐 TV 토론으로 거기에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잠을 꽉꽉 세우니까 아침에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하자 해가지고 아마 여기 들은 분이 이렇게 밤 10시에 생방송 KBS에서 하는데 첫 번 제가 거사를 치릅니다. 거기서 이제 김한주 도지사 뭐 이렇게 다 염경석이 뭐 있죠. 에? 그런데 이제 모두 발언 1분간 하는 거 있어요. 오늘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거 한번 할게요. 거기 그 안에서 5명인데 제가 목이 아파서 그래도 나올 것 같아요. 꽃기야! 장달이 새벽을 깨우듯이 전라북도의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정은천이가 왔습니다. 네? 아니 저녁 10시에 밤중에 제가 꽃기호를 외쳐대니까 전부 그 안방에서 깜짝 놀래요. 김한주 도지사도 벌써 쫓겨. 그냥 안에서 오디오가 터져볼 뻔했대. 소리가 그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그때 도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3번 그 TV 토론을 계속 해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녹음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막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9%에서 2주일 만에 딱 2배. 제가 18.2%를 받았어요. 그게 제가 이겨낸 모든 온정력을 쏟아요. 그때 제가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20년간 해남에서 농업을 살렸는데 내가 10년 투자하겠다. 내가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10년 내가 투자해서 역사를 바꾸겠습니다. 뭐 네덜란드 대사도 보내려고 비례도 가라고 그러고 2010년에 18% 나왔으니까 2012년에는 비례대표로 가래. 아니면 네가 원하는 대로 서울에서 출마를 하든지. 나 안 한다. 대통령께서 저를 너무 세게 전라북도에 박았으니 내가 전라북도에서 내가 10년간 노력하려고 합니다. 사실 밑도 끝도 없는 계획이었죠. 2012년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또 떨어집니다. 2번 떨어졌죠. 4년간 죽어라고 했는데 하늘이 도와서 111표로 32년 만에 당선되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가지고 또 6개월 지나서 박근혜 탄핵이 와버렸네. 그때 국민 통합한다고 저기 김부겸 있죠? 김부겸 대구에. 그 다음에 김영춘이라고 부산에 있었어요. 우리 이정현이 전남에서 당선되고 제가 여기서 당선되고 4명이 제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이제 국민 통합하자 이 운동을 펼치고 있는데 그때 박근혜 탄핵이 생겨본 거야. 그래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가고 완전히 13% 15% 올려놓은 것이 내려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쳐버렸어. 여러분 홍준표 그 다음에 탄핵 정부에서 홍준표가 출마해가지고 몇 프로 나왔습니까? 3%? 3.5%.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출마하려고 하니까 20%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서울로 올라갔죠. 서울로 올라갔더니 야반도주 했느니 뭐 했느니 올라가서 비례대표로 재선 의원이 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런 일이. 비례로 재선 의원 딱 당선되고 나니까 신의 한 수래. 잘했대. 잘했죠? 네?
지금 끝까지 나고 있잖아요. 제가 좀 오뚜기처럼 여기까지 왔는데 왜 이번에 이렇게 아카데미를 했느냐. 너무 32년 동안에 한쪽만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머지 이 얘기들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래서 지금 본론을 얘기할 텐데 제가 제가 평생에 아까 김성수 부통령, 이순신을 모델로 삼았다 했는데 제가 이 각설이 타령으로 또 제 마음을 닫고 있어요. 깨달을 각자 말씀설자. 그거 얘기도 꼭 해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씨구 농자변에 나무목 절씨구 떼절자죠. 떼절자 씨구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조을시구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각설이 타령하면 추임새라고 부르는데 아니에요. 해나무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조울시구. 시구가 뭐예요? 시구가 뭡니까 이게? 화살시자, 입구자를 합쳐보세요. 뭐예요? 알지자죠. 네? 근데 전주는 너무 얌전해갖고 뭐 얘기해봐야 답변도 안 해주고 박수도 안 쳐준대. 그러니까 왜 박수를 좀 쳐줘야 이 소리가 나요. 그래요? 시구 알지자를 들고나 보니 시구 들어간다 이거요. 알지자를 들고나 보니 시구 들어간다. 얼시구 절시구 지화자 조울시구. 이게요 어마어마한 여기에 속뜻이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한. 이 조는 봄철새조고 을은 기러기 을자인데 봄철새조의 가장 대표적인 게 제비입니다. 제비가 저기 남진아 반도까지 갔다가 정확한 시간에 딱 오죠. 기러기가 저 시베리아까지 갔다가 정확한 시간에 딱 와요. 너는 그걸 아느냐? 변화를 아는 자는 조을을 아느니라. 그래서 알지자를 아는 것에 여기 퀴즈. 아는 것의 으뜸이 무엇이뇨? 네? 아는 것의 으뜸이 무엇이뇨? 그거 알려주기 위해서. 아는 것의 으뜸이 무엇이뇨? 때를 아는 것이니라. 이거 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사주하고 똑같아요. 내가 뭐 투자를 할 때, 아니할 때, 멈춰야 할 때. 내가 아파트를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돈이 좀 있는데 뭘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고시로 가야 할 거냐, 어디로 갈 거냐. 전부가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거를 잘 선택하면 성공을 가는 거고, 이걸 잘못 선택하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고. 모든 걸 아는 것. 아는 것의 으뜸은 때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이걸 움켜쥐고 살았어요. 분명히 해남에 내려가서 10년 그곳에 20년 할 때는 다른 사람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1, 2대학 나온 사람이 왜 해남까지 가냐 이거요. 저는 때가 온다. 10년 안에 때가 온다. 때가 왔잖아요. 수입 개방이 돼가지고 전체가 산업 이제 농업이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를 대비한 사람이 정운천이요. 이순신 장군이 그 거북선을 만든 게 전쟁이 올 거라고 대비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때가 오는 걸 준비한 사람은 그때 기회가 오게 돼 있습니다. 준비도 안 하고 그때 펄짝펄짝 뛰어봤자 안 됩니다. 때를 아는 사람은 그걸 준비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 4월달 내후년 그 선거 있죠. 또 제가 4년 전에 서울 올라가 버렸잖아요. 여기에 있다고 무조건 출마하면 떨어져. 그래 냅다 올라가고 황교안이하고 짜웅해갖고 비례대표 당선 되어버렸잖아. 그래 다른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한 번도 없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이게 다 이때
때를 맞춰서 때를 아는 것이니라. 제가 작년 6월부터 지금 20차 여러분한테 한 게 뭔지 압니까? 이 아카데미를 한 게 그것도 때를 본 거예요. 왜? 지금 전라북도 여러분들이 나는 전번에 변호사협회 회장단이 와서 깜짝 놀랐는데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뭘 하는지를 잘 몰라요. 지금 예산은 전라북도에 최고 필요한 게 예산 많이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전라북도 약하니까. 예산 많이 가져오려면 어떻게 가져오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민주당이 노력하면 되는 걸로 알아. 천만의 말씀. 어? 이거 책자 오늘 한번 그거 참 보세요. 그 얘기를 한번 들으면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책자 좀 어쨌든 책자 8페이지 한번 보세요. 8페이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8페이지 보시면 8페이지 그 막대 그래프 있죠? 막대 그래프. 제일 위에 2013년, 14년, 15년, 16년 예산이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2014년에 6조 1,100억이 2년 후 2016년에는 6조 500억으로 떨어져 버려요. 떨어져 버렸죠? 이게 현실이었어요. 30년 동안 이러고 살았대요, 우리가. 자, 그 다음에 보세요. 2017년, 18년, 19년 쫙 올라가죠.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올라가죠.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모르는 거야. 자, 보세요. 예산이 9월 달에 와요. 9월 달에 오면 여기가 야당, 여기가 여당이라고 할까요? 그러면 여기가 민주당, 여기가 국민의힘이라 합시다. 예산 처음에 딱 들어오면 제가 얘기를 7번에 너무 잘 알죠. 경상도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 예산 깎겠습니까? 전부 호남 쪽에 깎겠죠. 그러겠죠? 그러면 깎는 거를 예산 깎는 거를 막아야 이 예산이 올라가는데 예산 깎는 것을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깎고 아니 국민의힘이 깎아버렸는데 그래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그 깎아먹은 거를 깎지 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만 했으니까 그걸 못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쫄딱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국회의원 10명 있고 여기는 한 명도 없고 유일하게 2016년에 저를 만들어 주어갖고 그 다음부터 예산 막 깎고 100대 과제에 10개쯤 들어가요. 10개 들어가는 국회의원마다 야 내가 당선됐단 말이야. 32년 만에 당선됐다. 그런데 내가 예산 만들려고 당선됐다. 그래 이걸 깎고 절대 안 된다. 빨리 취소해라. 막 자기 돈 아닌 게 취소하라고 막 세게 붙으면 취소해줘요. 싹 취소해. 취소해놓고 이제 예산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래갖고 돈이 올라가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좀 아는 사람들은 전라북도 사람들을 거의 바보라고 해요. 바보. 어? 왜 바보라? 그걸 그렇게 내려가는 거 뻔히 알고도 앞표 안 찍어줘 버리니까. 아니 그런 것도 물어봐. 그럼 민주당이 잘해서 찍어주냐? 또 잘난 사람이 있어 찍어주냐? 그 생각하면 또 지혜롭게 생각 아니야? 맹목적으로 가버려. 한풀이로 그냥. 그러니 얼마나 이게 참 여러분들이 스스로 함정을 파고 들어가는 거죠. 제가 거기 농성하는 거 한번 보세요. 농성 이게 9페이지. 제가 첫 해에 막 하다가 탄핵 나오니까 저를 빼버렸어요. 예산 결산 소위원을 빼서 제가 여기 이게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이게 뭔지 압니까? 당 대표실 앞에서 우리 당 대표실 앞에요. 민주당도 아니요. 우리 당 대표실 앞에서 지금 농성하는 거예요. 일주일간 단식 농성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는 거 보세요. 지난 4년간 19.3% 증가했던 정부 예산인데 왜 전라북도 예산을 이렇게 내려가냐? 어? 나를 소위로 넣었다가 빼버린 이유가 뭐냐? 일주일 동안 거기 버텼어요. 그랬더니 소문이 다 나버렸다. 예산결산위원이 50명이 되는데 50명이
네 4년간 해봤자 200명 아니에요? 100명은 한 번도 못해. 그러니까 4년 동안에 한 번 들어가면 그래도 행운이고 2번은 없어요. 어? 그런데 정운천이가 7번을 해먹어버렸어. 7번. 왜 7번을 해먹었냐? 이렇게 농성하고 또 원내대표 당대표한테 야 내가 거기서 몇 당에서 이거 주민들 정말 한 표 한 표에 당선됐는데 32년 동안 8번을 못했으니까 나는 8번을 계속 해야 된다. 그래갖고 막 억지 주장까지 해가면서 지금 7번을 해먹어버렸어. 7번 해먹으니까 예산이 지금 얼마 하나도 안 올라가냐. 6조 원에서 9조 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정은천이가 다 해서 올라가냐?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민주당이 한 일 하는데 여기 없으면 안 되어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양쪽의 협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쪽 날개만 있으면 날아가겠냐고요. 그러지 않겠어요? 제가 참 억울하고 생각하는 게 왜 우리는 그냥 전남 광주만 따라가냐고. 아 충청남도가 얼마나 난 6페이지 한번 보세요. 6페이지. 아니 77호선이 저기 어디요? 저 파주에서 목포까지 가는 서해안 국도 77호선이 생겼거든요. 77호선이 생겼는데 왜 충남 보령 해저터널은 2012년도에 착공하고 우리 그 좋은 노을대교는 지금까지 열중시하고 있냐 이거요. 응? 왜? 거기가 뭐 잘났다고? 우리는 지금 충남보다 이 다리 하나만 갖고도 15년이 늦어요. 이 바삐 돌아가는 시대에. 지금 노을대교 제가 국회 들어가 지금 무지하게 이렇게 주장해가지고 지금 이제 내년쯤도 착공하는데 15년 늦어요. 15년. 왜 늦을까? 이 보시면요. 기가 막힌 일이 기가. 여러분들이 오늘 이것만 듣고 가셔도 얼마나 우리가 바보 노릇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세요. 요거 몇 페이지? 3페이지. 예? 3페이지 보시면 여러분들 꼭 보셔야 돼. 그리고 나 여기서 얘기한다면 저는 도의원, 시의원, 우리 이수진 도의원 한 명 왔어요. 비례대표 도의원한데 도의원, 시의원 선출직 한 명도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해도 선전해줄 그런 참모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라도 도의원, 시의원이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내용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한번 광주, 전남, 전라북도 한번 보세요. 지방선거 지금 8회, 7회 가죠. 우리는 선출직이 한 명도 없어. 그러면 경상북도 대구가 없어야 되냐? 그래야 돼 맞지 않냐? 대구는 49명, 이번에 24명. 경상북도는 45명, 21명. 부산, 울산, 경남은 거의 40% 먹었고요. 충남 한번 보세요. 충남이 전번에 문재인 정권 때는 민주당이 6대4요. 민주당이 6이요. 이번에 이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되니까 민주당이 80명, 국민의힘이 112명. 반대로 딱 돼요. 그리고 도지사, 대전시장 할 거 없이 다 국민의힘으로 가. 그 손뼉이 맞죠? 또 이렇게 가면 이렇게 가. 우리는 곧 죽어도 민주당으로만 가야 돼. 그러니까 이 소통이 안 될 거 아니에요. 만약 지금 국민의힘에 대통령이 저렇게 대통령을 미워하든 뭐하든 정권을 갖고 있어야 새만금 개발이든 여기 발전이든 다 정권을 갖고 있는데도 돈을 타와야 되거든. 만약 정우천이 없으면 누가 그걸 할 겁니까? 누가?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 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이쪽 10명 다 주지 말고 7명 주고 3명만 주면 전북이 그냥 꿈틀거릴 겁니다. 응? 아니 저도 이 지역구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어요. 의무도 없어요. 그런데 2016년에 32년 만에 저를 당선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을 지금까지 이어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몇 개만 더 얘기하고요.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제가 꿈꾸는 전라북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 부울경 부산에서 서울까지 50년을 그쪽에서 다 해먹었다고 봐야 돼요. 중화공업, 중공업, 그다음에 섬유공업, 또 그다음 여러 가지 산업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축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느 대통령이 와도 일본하고 연결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쪽에다가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지금 현재는 완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거운 게 아니고 가벼운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거기에 2016년에 4자에 가서 가장 앞으로 철강을 대신할 수 있는 탄소산업. 탄소산업이야말로 앞으로 무게는 철강보다 5배나 가볍고, 네? 이 철강이라는 게 무게가 가볍고 강도는 또 10배나 강해. 그래가지고 우주 선인이 뭐 자동차니 뭐니 다 그걸로 바뀔 겁니다. 네? 그 탄소산업진흥원을 전라북도에 가져오는데 엄청 노력을 했어요. 하도 안 돼가지고 이제 제2소위로 갔는데 제2소위의 김도욱 부산 지금 법사위원장인데 그분 선거 때 거기 가서 선거운동 해줘가지고 다 끝나고 2020년 4월 15일 날 선거인데 선거 끝나고 15일 후에 4월 30일 날 탄소산업진흥원을 끄집어내갖고 통과시켜버렸대요. 그래 전라북도가 가져온 거예요. 전라북도가 송하준 지사가 그거 하나 잘해놨어. 그리고 전주에서 100억 원씩 들어가서 계속 했는데 전주에서 탄소산업 기술원 갖고는 안 돼. 그래서 그거를 캡을 씌워가지고 탄소산업진흥원을 만든 겁니다. 그 요즘 어떤지 압니까? 이번 예산 만들어주고 있는데 우리 탄소산업으로 460억 정도가 예산이 만들어지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주 예산 100억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들어가다가. 그러면 전주 예산 100억이 딴 데다 쓸 거 아닙니까? 얼마나 도움되겠어요? 도움되겠다고 생각하시면 박수.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0년을 정리하면서 전라북도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이게 영혼의 기가 다 빠져버렸어요. 내가 볼 때. 도대체 뭐가 뭔지 옳고 그름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한풀이만요. 지금요 전라북도 이번에 이제 김관영 도지사하고 잘 지금 되고 있습니다. 기업 내려오고 다 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우선 인재 양성. 사람이 중요해. 사람. 인재 양성이 왜 중요하냐? 상산고등학교 졸업생 중에 이번에 기재부에 있는 육현수라는 과장이 있었는데 이번 예산 다 올리는데 한 2년 전에 뭐 중소기업 연수원, 보훈요양원 다 만들고 동학혁명공원 만들고 그때가 정세균 국회의장이 있을 때 손뼉을 맞췄는데 그때 기재부에 상산고 나온 고향은 여기도 아니대요. 그 친구가 이 하트라인을 만들어서 얼마나 저한테 이렇게 정보 제공을 했든지 전라북도에 큰 기여를 했어요. 그 상산고 나온 과장 하나가. 아니 상산고를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이거 안 된다. 평균화 고교도 많이 있지만은 그렇게 인재 양성 기관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나서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세상에 홍성대 이사장이 수학 정석 그 책 팔아가지고 번 돈 1000억 정도로 여기다 발라갖고 최고의 학교를 만들어 놨거든요. 아니 세상에 여기에 있는 학생은 80명만 뽑고 그것도 수준이 한 40명밖에 안 되지만 80명 뽑고 아니 320명을 외부에서 다 들어온다고. 뭐 부산, 경남, 대구, 울산, 제주도 이 중학교 1등들이 다 오거든요. 여기로 상산고등학교에 다 와서 400명이 여기에서 3년간 기숙을 하면서 그 방에 들어갔더니 이 안에 6명이 기숙사가 자는데
아니 거기 전라북도는 딱 한 명 있어, 한 명. 나머지는 부산, 뭐 울산, 뭐 어디에서 딴 데서 있는 사람들이 와 있어. 아니 이사님 왜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는지 압니까? 이사님, 아니 그 전라북도 하나 놓고 우리 룸메이트를 한 5명을 따로 해 이종결합을 해놔야 나중에 이 성장했을 때 그 친구들이 전라북도를 도울 거 아니냐 이거야.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데예요. 상산타분이 얼마나 열되고 그 1000명이나 되는 외부에 있는 학생이 와 있다고 가정하면 그 부모, 자식 전부 전라북도 전주에 애정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확장하는 거를 없애버린다는데 여기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이게 전라북도예요. 하도 내가 원통해갖고 안 되겠다. 내 목숨 걸고 이거 해야겠다. 6번을 기자회견을 서울에서 합니다. 네? 만나달라고 내려갔더니 만나주지도 않아. 김승환 교육감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왔다. 여기서는 네가 폐지해라. 그러면 나는 저 위에서 해결할게. 그런데 제 힘은 국회의원 100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회의원 한 명 151명 과반수를 내가 사인을 받아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워갖고 3개월 동안에 120명, 30명까지는 했어요. 나머지 20명 하는 데는 한 명 만나서 설득하고 얘기하고. 그래 드디어 151명의 서명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그 처절하게 그 내용 가지고 교육부 장관 유은혜 장관한테 갖다 줬어요. 갖다 패댕이를 쳤어. 알아서 해라. 우리 151명이 사인하는 거니까 알아서 해라. 그래갖고 상산고가 살아나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 외에 서울에 있는 자사고 10개는 다 폐지되어버렸어요. 나머지는. 근데 지금 가처분 신청하고 소송이 걸려있어요. 근데 우리 상산고가 이 살아남으로 해서 제가 보람을 크게 느끼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요. 그냥 대표적인 여기 쓸 게 있는데 하나의 스토리니까 이게 얘기했죠. 제가 석고대제 한 거 아시죠? 함거, 이순신 함거 속에서 그게 이제 LH 공사가 진주로 가는 바람에 일주일간 또 함거 속에 들어갔더니 비아냥도 많이 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2016년에 제가 당선되고 나니까 효천단지가 막 그 LH 공사가 직접 시공을 해갖고 돈을 벌어요. 그래서 내가 LH 공사 사장을 만났어요. 야, 여기 효천에서 삼천동으로 나오는 다리가 놔줄 텐데 이거 다리 놓고 그 계획이 기부 체납을 해야죠. 그랬더니 맞대.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그때 60억 정도 된대. 그러지 말고 내가 부탁을 하겠다. 나는 LH공사 때문에 석고대제를 일주일이나 했고 LH공사하고 이런 악연이 있는데 내가 당선됐으니까 당선 기념으로 당신이 이걸 좀 해주라. 저 파리의 뽕네트 다리처럼 완전히 관광으로 최고의 다리를 좀 만들어라. 4년 5년이 걸렸어요. 24m 다리가 45m로 늘리고 거기에 방갈로에다 뭐에다 다 시설을 해갖고 정말 명품 다리를 우리나라 최초로 만들어줬습니다. 여러분이 거기 한번 꼭 보고 밤에 야경을 보면 기가 막혀. 앞으로 30년 후에 그 다리 7개가 다 그렇게 가면 여기가 명품 다리로 관광 다리가 돼서 관광인을 엄청 이제 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신동에서 오신 분들 손 한번 들을게요. 서신동 많이 있네. 지금 서신동 국민체육센터 동사무소 앞에 그게 지금 만들어지고 거의 완공되고 있죠. 전번에 내가 국민체육센터 그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결정 나오고 나니까 뭐 보고가 올라오는데 프랜카드가 막 수십 개가 걸렸대요. 뭐 도의원이 걸어놓고 시의원이 걸어놓고 막 국회의원이 걸어놓고 그 누가 했는데? 그게요. 그 전에 애계위원으로 있으면서 그걸 전주시에서 부탁이 와서 하려고 했더니 길이 있어야 자동차가 가잖아요. 아예 길이 없어. 목이 없다고 그러면 항목이 없어. 항목. 뭐 길을 만들어야 그걸 줄 수가 있어요. 항목이 없다고 그냥
그러버리네. 근데 제가 장관도 해봤지 않습니까? 또 예결위원도 몇 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러면 항목 길을 만들자. 어이 과장, 내가 길을 만들면 내가 예산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길을 만들어 봐라. 그래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그 다음이 또 중요해. 네 이런 거 새로 만들면 내가 장관한테 얘기해서 너 승진시키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러면 이제 죽으라고 합니다. 예? 공무원은. 그래갖고 10개 공모 사업을 만들어요. 10개 만들어가지고 공모 발표를 해요. 그러면 서신동은 제일 먼저 올라가겠죠? 그러잖아요? 서신동 1번 딱 10개. 서신동 하나 때문에 10개까지 만들었어. 다른 지역 기여도 했어요. 그래갖고 만들어놨더니 아니 그 밑에 정은천 의원도 노력했습니다. 나는 써줄 줄 알았어. 싹 빼버리고 전부 도의원 시원이 다 해먹어버리네. 이게 전라북도입니다. 이렇게도 제가 얘기해야 어디 나가서 아 그때 저 서진동 체육센터 만들어진 건 이런 이유였더라 이렇게 얘기해 주시겠죠? 네. 그래서 이번 20차 이렇게 하는 이유가 정말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제 손반 스피커가 없어요. 도의원, 시의원이 여기 37명에 200 몇 명의 시의원, 군의원이 있는데 없어요. 비례 도의원, 비례 시의원 3명 있다니까. 없어. 그러면 스피커가 돼주겠습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여기 오신 분들만이라도 전라북도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 또 앞으로 절대 민주당만 다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 이제 이쪽이 좀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겨야 네? 그래야 이 전라북도가 미래가 있다. 제가 만약 몇 년 안에 이제 정치 그만두면 누가 하겠냐 이게 누가 에? 정말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여러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옥토로 만들고 싹을 트게 만들어줘야지 누가 만들어줍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척박한 땅으로 국민의힘 만들어버리면 거기가 씨앗 뿌려봐야 이번에 제가 3명 그 시의원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씨앗을 뿌려봐야 당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인인 민주주의의 주인인 여러분들이 이걸 해주셔야 된다. 오죽하면 이제 여기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죽하면 이 몇 페이지? 13페이지 한번 13페이지 마무리할 테니까 13페이지 보시면 우리 저 혼자 힘으로 너무 안 되니까 우리 당이 여기에 집중하고 노력하자 해가지고 만든 게 동행의원 만든 동행. 여기 우리 10명의 민주당 국회의원이 있는데 8명. 우리 지금 국민의힘 동행의원이 22명입니다. 전주를 누가 맡고 있냐? 박진 외교부 장관, 지금 추경호 기재부 장관, 막강하죠? 송원석 원내수석, 응? 김승수 초선 대구. 이 4명이 전주를 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군사는 송석준, 완주는 이종백, 임실은 이현승, 김병호, 익산 양금희, 정읍시 김상훈, 남원시 우리 사무총장인 김석기.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면 순창에는 성일종 좀 정책위의장.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도지사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거예요. 다 만났어 이분들. 아니 추경호 장관을 만나서 예산 만드니까 제가 전주 동행의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연이 되는 거예요. 다 이렇게 20명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들하고 함께 이제 해나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이렇게 노력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도지사가 얼마나 이제 협치를 주장했습니까? 네? 그래서 도지사하고 저하고 또 한명도까지 합쳐갖고 야 전라북도를 위해서 원팀으로 가자 협치하자 야 우리 협력관까지 또 만들어주고
우리 당협위원장은. 그래가지고 지금 한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협치하니까. 단지 특별자치도 강원도 14년 걸려서 만들어 놓은 거 우리는 100일 만에 행안위에 올라갔고 지금 법사위에 올라가서 몇 달 안에 그게 특별자치도 통과될 겁니다. 여러분 원하고 계시죠? 특별자치도. 그 군산 새만금의 하이퍼 투구 9,800억짜리 그 공모사업에서도 김관영과 정운천이 힘을 합쳐서 원희룡 장관하고 붙어버리니까 그것도 되어버렸어. 광주하고 전북하고 걸려있는 익산에 청소년 디딤돌 센터라고 320억 들어가는 거야. 광주하고 경쟁 붙어서 우리가 된다고 생각한 사람 없어요. 그 협치하니까 우리가 되어버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협치하고 서로 이렇게 남자 여자가 해야 이게 옥동자를 만들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전라북도로 봐서는 굉장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이요. 제일 중요한 게 기업유치인데 기업유치도 오늘 밝힐 수는 없지만은 대기업 회장들을 제가 만나고 김관영이 참모들 만나고 계속해서 내년 봄쯤에 한 2군데 대기업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발표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양당의 협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은 제 혼자 이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는 이만큼 했으면 전라북도 도민들이 이걸 만들어 주셔야지. 정운천 떠나고 나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면 우리 후손들한테 우리 자식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들 힘 모아 주시겠습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냥 마지막 20회로 끝나는데 제가 목은 아팠지만 정성을 다했습니다. 특히 우리 총장님 두 분도 오셨고 이 모든 여러분들의 일들 내년 초의 일들이 잘 된다는 의지를 마음에 담아서 된다송을 다시 한번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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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30%는 안 해도 이건 또 해주셔야지. 이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꼭 그런 마음으로 하면 저처럼 그냥 성공할 수 있다 이겁니다. 시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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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 된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전북 완산구에서 이루어지는 정운천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의정보고의 20회 마지막 날입니다. 정말 많은 지지자들이 함께 해주셨고요. 정말 오늘 내용은 오늘 지지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뜻깊은 의정보고회였습니다. 틈틈이 의정보고회를 들으면서 눈물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전북의 바닥부터 민심을 찾기까지는 정운천 국회의원의 많은 노력과 땀과 그리고 우리 미래를 보는 그런 마음이 없었으면 지금의 같은 이런 지지자들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장시간 동안 감사드리고요. 정말 고생들 하셨습니다. 대한민국 전라북도 정말 위대한 전라북도를 여러분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잘 오셨죠? 네. 정말 감동입니다.